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갈등 깊어진 사회와 종교의 책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 박사님 더 큰 갈등을 유발할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찬구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갈등 중에서 그 역사관의 갈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원철 스님께서 그 갈등 한자의 어원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원철 스님 지적처럼 이제 갈등이 이제는 거의 이제 한계점에 이르렀고 그것이 복수, 보복의 단계까지 이르는 이런 지금 단계에 이런 것이 우리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혐오라는 말로 이제 갈등을 혐오라는 말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형상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그 역사관의 갈등 좀 낯설은 표현입니다만은 사실 역사관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일제 식민지가 남긴 식민지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제 식민지의 그때 당시 있었던 제국주의 침략과 이에 대응하는 독립투쟁 노선의 두 세력 간의 갈등이 해방 이후에 해소되고 우리가 갈등이 모든 문제가 다 없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근 해방 광복 이후 한 근 80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도 일제 시기에 있었던 그런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그 역사관 문제를 이렇게 바라봤으면 합니다. 이 역사관에서 이제 좀 단초가 되는 것은 물론 우리 시기적으로는 1905년에 그 일제 소위 말해서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을사늑약이 1905년에 이루어졌지만 일제는 그 정안론이라는 그런 배경 밑에 조선 침략을 이론적으로 정립해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한 예로 을사늑약 11년 전인데요. 1894년 을사늑약이 이루어지기 11년 전에 시라토리 구라기치라는 백조고길이라는 이분이 벌써 단군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우리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우리 단군사를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라고 이미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상구사 문제, 단군 역사를 부정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아무튼 이것이 일제가 우리 역사를 탄압하고 또 왜곡하는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시라토니가 얘기했던 우리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단군 이야기는 조작된 것이고 만들어진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만들어진 가공의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오늘날도 우리 한국 학자들이 그대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례를 들어서 그 송우정 교수가 쓴 책 제목이 단군은 만들어진 신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2002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120년 전에 일본 학자가 단군 이야기, 단군사를 얘기하면서 이것은 조작되고 만들어진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그 표현 그대로 한국 학자가 단군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그 서울대학교 이 박사학위 논문인데 쓴 분인데 이런 분 논문에서 그 잔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일제가 역사 왜곡 시작한 것 중에 또 하나는 그냥 광개토대왕 비문이죠. 우리가 고구려 사람이 우리가 쓴 비문을 가지고 일본이 왜곡해서 비문에 의하면 우리 왜가 백제 신라를 지배했다더라라는 왜곡된 해석으로 우리 역사의 이제를 일본 왜가 과거에 신라 백제를 정복했듯이 우리가 다시 일제가 다시 조선을 침략하고 그래서 과거에 그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배한다. 그러한 대의 명분으로 삼는 그런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제시대에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해방 이후에 해결되지 못하고 청산되지 못한 채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일제 시기에 있었던 총독부가 서술한 그 역사관, 잘못된 역사관,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 바로잡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민족 사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때 있었던 식민사학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측에서 말씀드리면 역사관에 있어서는 독립운동 세력을 계승한 민족사학과 총독부를 계승한 식민사학이 그대로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주적인 민족사관은 기본적으로 광개토대왕 비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은 천손민족이다 이런 관점이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대종교의 경우에 홍암 나철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제 종교로서 우리 국조 단군을 모시는 운동들이 전개가 되었죠. 반면에 이제 일제는 우리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37권의 조선사를 편찬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우리 역사를 이제 왜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물론 단지 신채호 선생님 또는 박은식 선생 또 정인도 선생 이런 분들이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또 주로 이제 해외에서 활동도 하시고 국내에서도 활동을 하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박은식 선생 같은 분은 국채는 비록 망해도 국혼이 소멸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국혼 우리 민족의 기본 정신 역사가 바로 이 국혼은 역사에 담지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민족에 대한 개념, 우리 민족은 우리가 이제 동이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동이의 범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 이제 지금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식민사학자들은 동이라는 말을 이제 부정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 말을 못 쓰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범위를 예를 들어서 우리 단군을 공통 시주로 해서 동이족의 역사 계통으로 조선, 한, 신라, 고려, 조선의 계통으로 하나를 보고 또 하나 북부여, 고구려, 발해, 여진, 금, 청까지 이어지는 것을 어떤 광범위한 동이족으로서 우리 민족을 설명했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그 뒤에 이제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단지 신채호 선생은 유명한 말을 했죠. 아와 비하의 투쟁 이 중에서 특히 이제 민족의 문제를 언급하고 그 중에서 이제 민중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때 이제 신채호 선생이 민중을 얘기한 것은 우리 국민의 실체가 일제에 의해서 이제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민족을 구하는 주체는 민중으로 나서는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민중을 이제 특히 강조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신채호 선생도 여진, 선비, 몽고, 흉노 등도 우리 역사의 범주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위당 선생님은 그 당시 이제 단군을 신화라는 얘기를 그때 우리가 물론 이 신화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역사 학술 용어로서 신화라는 말은 좋은 말인데 특히 이제 우리의 경우에 신화라는 말은 단군 역사는 허구라는 것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로 이제 전락이 됐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단군 신화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서가 아니라 이제 나쁜 의미로 왜곡된 표현으로 이제 인식이 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당 정인보 선생 같은 분은 단군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바르게 서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당시 이렇게 보면은 1942년 3.1절 선언문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역사에 대한 그 당시 독립운동 했던 분들은 분명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기 보면은 5천년의 국가주권은 한민족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그래서 일제가 조선을 침탈한 것을 근본적 부정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은 임시정부가 주권을 계승한 걸로 이해하면서 우리 역사의 그 5천년 역사를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호 독립선언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단군 역사를 그대로 인정을 했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만 하더라도 우리 황조 단군께서 태백산에 강림하사 이러한 노래를 작사하실 정도로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아주 보편적인 단군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러한 우리 자주적인 민족사학과는 대비되게 해방 이후 소위 말해서
그런 이제 조선 총독부 사관을 이병도, 신석호 이런 두 분들이 조선과 편수위에 관여했던 그런 분들이 그러한 총독부의 역사관을 계승해서 해방 이후에 다시 그분들이 학계를 장악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해방과 동시에 잘못된 역사, 식민지 역사가 청산되지 못한 채로 이제 이 식민 사학이 더 오히려 한국 사회의 역사학의 이제 주류로 다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제 정체성 이론, 타율성 이론 등을 내세우면서 조선은 기본적으로 발전이 덜 됐기 때문에 내재적인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결국 일본 근대화의 영향으로 조선은 발전한 것이다. 이런 방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고, 그러한 이제 식민사학의 추종자들이 요즘은 이제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의 어떤 합리성을 주장하는 그런 또 다른 이제 세력화가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식민사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양 대동강에 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해 지역에 우리 남부지방에 임나 일본부가 있었다. 이것이 이제 식민사학을 떠받들고 있는 두 가지 큰 기둥인데, 이것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올해 국사 교과서에 그대로 실릴 정도로 이 한사군설과 임나 일본부설은 지금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해방 이후에 청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느냐? 물론 한사군이 평양 대동강에 있었다고 한 학설 원문 중국의 원전을 보면 이건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원문 해석하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인 것처럼 평양 대동강하고는 일치하지 않고, 예를 들면은 한사군의 하나의 낙랑군이 그 바닷물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냐면 동쪽으로 흘러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없는데, 예를 들면 대동강, 청천강 이런 강들은 대부분 다 서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겨서 동쪽으로 들어간 것을 원문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틀린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도 이 합리화를 꾀하고 있는 상태죠. 낙랑군이 예를 들면 요동에 있었다는 표현들은 중국 원전에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당시에는 일반 대중이 이런 중국 원전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속이고 논문을 쓰면 다 이해가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모든 원전 자료가 다 공개됐기 때문에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 요지부동한 채로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북한은 그런 잘못된 이런 한사군설을 청산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한사군은 요동에 있었다, 이렇게 이론이 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요동에 있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새로운 학설은 아니죠. 이미 단지 신채호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했던 학설인데, 다만 우리 학자들은, 남한 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극단적인 표현들을 쓰죠. 단지 신채호 선생은 정신병자였던 것 같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단지 신채호 선생 이런 학설들을 왜곡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임나 일본부설입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 가야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야 역사를 복원하자 해서 1조 2천억을 투입해서 지금 가야 역사가 복원이 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잘 바른 방향으로 됐어야 되는데, 결국은 가야 복원 사업이 임나 일본부설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7군데의 고분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데, 남원 지역과 합천 지역의 그 가야 고분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데 그 설명문에 뭐라고 썼냐면, 이것은 일본 서계에 있는 기문국이다, 또는 일본 서계에 있는 다라국이다, 이렇게 일본 지명을 써가지고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왜 우리 역사를 설명하는데 일본 지명을 왜 넣느냐, 그 지명을 빼라. 물론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건 좋고 고마운 일이지만 왜 하필이면 일본 지명을 넣어가지고 우리 가야 역사를 설명하느냐 해가지고 지금 지역적으로 지금
한창 지금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지금 역사 왜곡이 지금 뭐 아무런 이제 꺼리낌이 없는 그런 상태까지 지금 이르렀습니다. 아무튼 이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이제 요약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사실 이 민족사학이 옳으냐 식민사관이 옳으냐, 이것은 사실 옳고 그름의 논쟁도 안 될 상황이지만, 물론 다 사관은 각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사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문제는 그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런 왜곡된 학설들이 너무 난무한 상태고, 그래서 우리 종교계가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주면 어떨까. 물론 종교, 예를 들면 뭐 종교계도 학자가, 역사학자가 있죠. 또 불교는 이제 불교 전문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분들은 주로 불교사만 연구하시고 우리 역사 전체를 연구하지는 않으시고, 또 물론 기독교도 기독교 역사학자가 계시죠. 뭐 기독교사를 연구한다든가 이런 분이 계신데, 우리 종교계의 그런 역사학자들도 우리 한국 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게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한다면, 이런 왜곡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데 그래도 좀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제 종교인들도 우리 역사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부족한 논문 읽어봐 주신 한재원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제 한 번 정도는 우리 종교인들도 이런 문제에 좀 언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민족 종교 관점에서는 민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신용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말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두 가지 길로 우리 역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첫째는 종교는 대종교로 나가서 우리 민족을 지키려고 했고, 또 하나는 또 한 갈래는 역사로 나가서 신채호 선생 등 역사로 나가서 우리 민족을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종교와 역사라는 두 측면에 한말에 나타난 우리 어떤 민족주의적인 사학이 이 민족주의 운동의 특징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역사와 종교가 한말의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였다. 우리 조상들은, 선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역사관 식민사학이 이제 안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듯이, 아까 스님도 얘기했지만 뭐 단군상 훼손 문제, 단군에 대한 부정 문제, 뭐 그것이 이제 뭐 더 이상 다 이제 그게 단군이 이제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것이 오히려 보편화되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을 물론 신앙으로 본다기보다도 그 단군을 중심으로 한 그런 민족주의 운동 또는 민족 종교 운동도 그러한 측면에서 좀 우리가 전체 역사를 조망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의 역할입니다. 조금 이 역사 이런 예문의 문제, 종교가 과연 어떤, 또 우리 이러한 역사관 이런 갈등 문제가 해소됐을 때 우리 사회에 어떤 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사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러한 민족사학과 식민사학의 갈등은 일본 잔재의 연장선상에서 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념의 갈등, 오늘은 진영 간의 갈등도 그거와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역사가 바르게 되면 상당 부분 우리 현실의 갈등 문제도 많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곡된 역사를 자꾸 반복돼서 배우면서 그것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하면서 그것이 이념의 도구화로 되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역사관 문제는 아직도 그래도 유효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종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 예를 들면 한마리오 계속 지금까지 단군이 부정되고 있는 상황,
이것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내일도 그 문제는 직면할 것이고 우리는 또 10년 후에도 이 문제는 계속 우리한테 남아있는 숙제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러한 역사의 기본적인 이런 문제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당대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새롭게 그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고증을 해서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